유산균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강의를 굉장히 잘해주시고 또 학구적인 내용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가벼운 내용이에요. 뭐 짧게 끝나니까 가볍게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오늘 드릴 얘기는 제목 좀 잘못 썼는데 대세는 식물성이고 그 식물성 제품들 이제 저희가 출시하는 비건 요거트 S라는 제품인데 그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여기 혹시 여기 나오는 분 아시나요? 가수 비욘세죠. 비욘세는 남편 제이신데 네, 저는 잘은 모르고요. 네. 이 사람들 기사가 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비건, 그러니까 엄격한 채식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자신들이 이제 채식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데 이번에 되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자기들 그 비건이즘, 그러니까 채식하는 동물식을 하지 않는 채식에 동참을 하면 자기들 콘서트에 평생 무료 티켓을 준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하면 그 티켓을 평생 무료로 제공을 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사는 그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그 잡지죠, 이코노미스트라고 거기서 올해 특집으로 2019년이 시작되면서 잡지 이제 제목을 뽑았는데 올해가 바로 비건의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특집 기사로서 왜 이제 선진국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그 채소를 먹고 점점 그 비건, 채식주의자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특집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게 그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그 진작부터 사실 시작했던 큰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채식주의자, 그러니까 베지터리안 채식주의자나 비건, 굉장히 엄격한 채식주의자들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건이라고 나타나는 것은 비건을 위한 동물 성분이 하나도 안 들어간 제품들이 한 5년 동안 250%가 넘게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금 이어지고 있는 큰 흐름이고 이게 예전에는 틈새 시장인데 지금은 이미 주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가 좀 있는데 표를 보시면은 그 파란색이 채식주의를 표방하는 제품이고요. 베지터리안들을 위한 제품이고 그 녹색이 비건, 그러니까 완전히 동물 성분이 하나도 없는 제품들의 그 성장세예요. 그래서 2018년까지 보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채식주의를 표방했던 제품들이 이제 비건, 그러니까 엄격한 채식주의 쪽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협을 하지 않고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노바 마켓 인사이트라고 세계적인 시장 조사 기관이 있는데 매년 그해 트렌드를 발표를 합니다. 10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 식품 트렌드 중에서 이제 두 번째로 플랜트 킹덤이라고 식물 왕국이라는 이름으로 올해의 트렌드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는 아직 그 시작되지 않았지만 외국에서는 비건이나 채식주의, 그다음에 대체육, 대체우유 같은 동물식을 하지 않는 그 식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 18명은 건강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채식주의자가 아니더라도 채식을 표방하는 제품을 섭취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유 하나 살 때 아몬드 밀크도 사고 이런 식으로 옮겨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드시는 그 동물성 제품들, 우유, 고기 이런 것들 전부 포함해서 모두 식물성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제품은 굉장히 유명한 제품인데 비욘드 미트라고 요새 신문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체육이에요. 실험실에서 키운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잡지 않고 세포를 가지고 배양을 해서 실험실에서 키웠고요. 이게 실제 이제 패스트푸드점 같은 곳에서 햄버거 패티로 지금 실제로 상용화돼서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따라하려는 추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팝콘도 있고 버터도 있고 마요네즈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동물성 원료, 그러니까 유지감이나 뭐 동물 원료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걸 다 식물성 원료로 대체한 제품들이 상용화돼서 지금 팔리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브랜드 하겐다즈 같이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 전부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여기 끝에 보시면은 이거는 뭐냐면 식품은 아닌데 캡슐이에요. 여러분 뭐 건강기능식이나 아니면 약 드실 때 캡슐 약 먹잖아요. 그게 원래 이제 콜라겐이나 아니면 젤라틴 같은 성분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동물 성분이기 때문에 이 캡슐겔이라는 회사는 이 캡슐 분야에서 독보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지금 출시하고 있는 제품을 전부 이제 식물성 캡슐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비단 채식주의자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그 재질까지 다 바꿔가지고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제 요거트 말씀드릴 건데, 식물성 요거트. 요 제품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요거트 제품들이에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 가지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게 가장 잘 나가는 브랜드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요거트 브랜드 이 정도도 안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이제 식물성 요거트 브랜드만 이 정도가 넘습니다. 요 제품은 혹시 미국 요거트 중에 초반이라는 회사가 아실지 모르겠어요. 초반이가 그린 요거트 만드는 회사예요. 그린 요거트 열풍을 만드는 회사인데 미국에서 지금 요거트 시장의 50%가 넘는 점유율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미국 시장을 다 석권하고 있는데 이 회사도 미루다가 올해부터는 드디어 이제 식물성 요거트를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메인스트림이 됐기 때문에 이 회사도 사실은 그만큼 많이 돈을 벌고 있는데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 세계 이제 채식 인구가 약 1억 8천만 명 정도 추산되고요. 그 중에 이제 비건이 엄격한 분들은 한 5천만 명 정도 추산이 되고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얼마 전까지는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데 점점 그런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 뉴스 기사 같은 거 보시면은 비건이즘, 비건, 채식 이런 키워드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사처럼 이런 키워드들, 비건 열풍, 화장품, 식품, 의류까지 해서 비건 열풍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요. 특히나 요새 20, 30대 분들, 여성분들에게 좀 힙한 그런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반려견, 반려동물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점점 동물 복지를 생각하시면서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문정원 서울대 교수님께서는 지금 올해 이제 또 그분이 계속 식품 트렌드 키워드를 뽑고 계신데 지속 가능성과 채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채식 시장, 비건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딱딱한 건데 사실은 이런 추세가 반영이 된 게 뭐냐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농림부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농림축산식품 관련한 이제 과제들을 계속 지원을 해요. 많은 돈을 풀어가지고 그래서 나아갈 방향이 어딘가를 제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나온 과제가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식물성 원료를 이용한 대체식품, 베지터리언 식품이라고 딱 찍어가지고 과제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지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시작이 됐다는 거고 준비를 해야 될 때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비건, 채식주의 이렇게 좀 혼동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표는 자주 보여드렸던 건데 채식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남 얘기가 아니고 별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채식의 종류, 채식주의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보시는 비건은 이제 동물성 제품을 아예 안 드세요. 그래서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과일도 안 드세요. 그래서 과일도 따야 되잖아요. 이제 식물이 고통을 받으니까 땅에 떨어진 과일만 드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저희가 이제 코코넛 제품 같은 걸 하는데 원숭이들을 착취해가지고 코코넛을 따면 안 된다. 그런 것도 이제 확인을 해달라. 그런 분도 계시고 이제 조금씩 타협을 보시는 분들은 유제품이나 이제 계란 같은 거를 드시는데 동물 성분은 전혀 안 드시는 분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플렉시테리언이라고 해서 대부분 이제 고기도 드시고 다 드십니다. 이제 고기 소비를 조금씩 줄이면서 채소 성분을 많이 이제 드시려는 분들이 많고요. 대부분은 사실은 플렉시테리언이라고 보시면 되고 알고 보면 여러분들도 대부분 플렉시테리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육식주의자가 아니라 대부분 골고루 드시잖아요. 고기도 드시지만 야채도 많이 드시는 것처럼 한국인의 대부분은 사실은 플렉시테리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채식 시장이 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또 메인스트림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떠오르고 있냐면은 일단은 우리 몸에 좋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그냥 야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아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연구를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당뇨병이나 심장병이나 암, 고혈압 이런 쪽에 있어서 그러니까 채소를 많이 먹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요새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환경이 많이 변하고 또 이게 먹는 것들이 다양해지면서 엘러지나 아토피 이런 것들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릴 때랑 틀리게 요새 아이들은 굉장히 그런 거에 민감하고 그다음에 20, 30대 젊은 여성분들도 식이장애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제품을 먹었을 때 이게 병은 아닌 것 같은데 몸이 가렵기도 하고 속이 너무 더부룩하기도 하고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요새 글루텐 프리, 그러니까 글루텐이 안 들어간 베이커리 제품도 드시고 그다음에 유제품 같은 걸 끊으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어린이들은 우유 알러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우유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 이 정도, 유당불내증 그 정도 얘기인데 요새는 우유 알러지라는 말이 흔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제로 고객분들도 아이들이 이제 유제품 같은 거를 못 먹게 돼서 저희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유제품 알러지 같은 게 이제 실제 이런 두드러기가 나기도 하고 아토피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인은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습관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서 동물식이 아닌 개체식을 찾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 일단은 채식이 좋고 그다음 또 좋은 게 뭐냐면 우리 환경에 좋고 또 윤리적인 소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고기를 먹고 또 우유를 먹고 하는 것들이 다 축산물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식품 같지만 알고 보면 공산품이에요. 공장식 목축을 하기 때문에 이 목축을 했을 때 물 소비량이 식물을 키웠을 때보다 200배 이상 더 많은 물을 소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땅의 한 30% 이상이 다 목축에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점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 같은 가스들을 20% 가까이 이 목축을 하면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구 온난화의 주범 중에 하나가 목축업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곡물, 특히나 콩이나 옥수수 같은 거에 40% 이상이 곡물 사료예요.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굶어 죽는 사람 많은데 이 생산량 중에 거의 반 정도를 동물들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얼마 전에 뭐 경제 전쟁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사실은 미국에 꼼짝을 못하는데 중국에 사람도 많고 돈도 많은데 그런 게 뭐냐면 콩을 키울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 미국만큼. 중국에서 10억 명에게 고기를 먹여야 되는데 그 콩을 자기들이 자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수입을 끊으면 그 유지가 안 되나요? 자기들 식품 경제가.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일단 고기를 먹기 위해서 뭐 동물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사육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근데 좀 잔인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여기서 이제 떠나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들 이제 반려동물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같이 옆에서 동물을 두고 있는데 그런 환경에 있는 동물을 먹는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먹을 때마다 좀 그런 좀 착한 소비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신 것처럼 에너지 측면에서도 같은 칼로리의 식물 단백질 생산하는 데는 약 2칼로리 정도의 그 에너지가 필요한데 같은 양의 동물 단백질을 생산할 때는 한 10배 정도 되는 에너지가 더 많이 소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어떤 우리 삶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점점 이런 흐름들이 주류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흐름들을 이제 거의 세계가 동기화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흐름들을 받아들여서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그런 소비를 찾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 그 젖소 이런 거 떠올리면 다 이런 모습 떠올리잖아요. 예, 풀밭에서 이렇게 한가롭게 놀고 이렇게 즐겁게 있다가 와서 젖 짜가지고 이렇게 신선한 우유 먹고 이런 광고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보시는데요.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데서 자라고 굉장히 좁은 데서 자라고 여기서 하루에 계속 우유를 생산해가지고 그 우유를 만들어내고 그렇지 공장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먹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유제품들이 우유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가서 보시면은 드시는 거의 모든 제품에 우유 성분이 있습니다. 빵도 그렇고 케이크도 그렇고 뭐 다른 뭐 크림 종류 거의 모든 성분에 그 유제품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식물성, 대세가 식물성이라는 걸 말씀드렸으니까 그 중에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유산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유산균에도 식물성이 있다는 거. 여기 보시면은 이 제품들, 김치, 그다음에 캐피어, 라또, 요거트, 사워크라프트라고 이제 독일식 김치예요. 이게 전부 슈퍼푸드라고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매해 뭐 해외에서 이제 그해 슈퍼푸드 할 때 항상 순위에 오르는 제품들이거든요. 이 제품들 특징이 전부 다 뭐냐면 발효식품이에요. 발효식품들이 전부 슈퍼푸드로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죠. 발효식품이 왜 슈퍼푸드냐? 바로 거기 안에 들어있는 유산균, 좋은 미생물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얼마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우리 몸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통제한다기보다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미생물을 실어 나르는 어떤 그런 도구라고 보기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 장을 한번 펼쳐보면 테니스 코트 2개 정도의 크기를 정도로 넓거든요.
그 안에 미생물이 100조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생물들이 예전에는 저희 뭐 배탈이나 뭐 설사 같은 걸 일으키는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밝혀지는 것은 거의 모든 인간 건강에 대한 부분을 이 미생물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의 소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뇌, 우울증, 그 다음에 자폐 이런 데도 관여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의 미생물이 주인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미생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우리 몸의 면역을 관장해요. 이 말은 많이 들으셨죠? 장내 면역 관리하는 미생물들. 그래서 우리의 면역을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이제 섭취해야 될 비타민 같은 을 만들어내는 공장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대사를 조절을 해요. 우리 장내에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그것들을 미생물들이 소화를 해서 우리 몸에 유익한 대사물질을 내서 그거를 우리가 흡수를 하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이 없으면 여러분이 드시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을 우리가 흡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나 널리 알려졌는데 비만과 미생물은 정말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미생물이 비만과 정확하게 연관이 있느냐는 지금 연구 중이지만 장내 미생물이 바뀌면 비만에도 영향을 주고 당뇨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염증에도 관련이 당연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말씀드린 자폐. 이거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사실 금지가 돼서 진행이 안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변 이식 같은 걸 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그 미생물을 이제 자폐증이 있는 아이들한테 주입을 하면 호전되는 결과가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 몸에 이제 미생물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고 수가 많잖아요. 크게 나눠보면 좋은 녀석들이 있고 또 나쁜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녀석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산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섭취하는 유산균도 있고 장내에 거주하는 유산균들도 있고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유산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쁜 유산균들은 흔히 병원성균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그냥 세균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나쁜 유산균이고 이것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과 똑같아요. 착한 사람은 살 수가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나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착한 것처럼 공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밸런스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균형이 깨지죠. 뭐 술을 많이 드시든지 아니면 뭐 뭔가를 과도하게 섭취하시든지 생활습관이 잘못됐든지 스트레스를 받든지 그렇게 되면 균형이 깨지면서 나쁜 녀석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게 되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건강에 여러 가지 이상 징후를 보이게 됩니다. 우리 장을 보시면은 그냥 사실은 교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 다니는 교실. 학교 다니는 교실에 굉장히 여러 친구들이 있죠. 뭐 일진도 있을 테고 공부 잘하는 애도 있을 테고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그 교실에 있는 학생 하나하나가 사실 미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 교실 분위기가 좋으려면 좋은 친구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쁜 친구들이 많이 있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고 교실 분위기가 망가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좋은 친구들이나 나쁜 친구가 있다가 이런 나쁜 친구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좋은 친구들이 전학을 와서 물갈이를 좀 해야죠.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자주 섭취하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계속 섭취를 해주면서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이 장내 균형이 이루고요. 나쁜 유산균들이 숨죽이고 있고 좋은 유산균들이 활동을 해서 우리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유산균들은 아까 말씀드린 건강에 영향을 주는데 그것들이 보면 뭐 소화를 돕는다든지 아니면 병원들을 억제를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뭐 흔히 말씀하셨듯이 이제 유산균 먹고 이제 변비 같은 그런 장질환 같은 걸 이제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식물성 유산균 이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산균의 이제 종류를 식물성, 동물성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학술적인 표현은 아닌데요. 사실은 박테리아는 이제 식물과 동물이 아니니까 그 다른 종이니까 학술적인 표현은 아닌데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계시지만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고향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디 살았느냐 또 어디서 거주했느냐 이런 것들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처럼 유산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물성 유산균이라는 건 대부분은 이제 우리 몸에 원래 있거나 아니면 소나 동물성 대장에 있는 그 동물 대장에 있는 유산균들이고요. 그게 우리가 보통 많이 섭취하는 유산균들이에요. 그래서 보통의 유제품들에 들어있는 유산균들이고 식물성 유산균은 말 그대로 식물을 먹고 자라는 그 유산균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슈퍼푸드 있죠? 그 슈퍼푸드 식물 성분에서 자라는 유산균들이 전부 식물성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물보다 식물 종류가 더 많으니까 당연히 식물성 유산균도 종류가 훨씬 많고, 그 다음에 동물보다 당연히 식물 성분들이 영양 성분이 적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대부분의 유산균들은 이 위상을 거치면서 다 깨지고 죽거든요. 그래서 죽어있는 유산균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유산균들은 그 산성에도 버티고 우리 장까지 도달을 해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친구가 전화 오는데 오기 전에 다 죽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건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장까지.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그 영양 환경이라는 게 우리가 먹는 김치나 아까 전에 보시는 낫또나 이런 것들이 다 절인 음식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산도가 높고 염도도 높은 이런 제품들이 거기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우리 장 속에서 그런 그 아주 안 좋은 환경에서도 생존력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덜 먹잖아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풍부한 데서 이렇게 자란 게 아니라 척박한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칼로리 자체가 낮습니다. 유산균 자체가. 여기 보시면은 영어로 써있는데 이게 카니보어가 이제 육식동물이에요. 호랑이, 사자 이런 육식동물이고, 이게 사람이고요. 이게 허비보어가 채식동물입니다. 초식동물. 네, 보시면 장 길이가 확연히 틀리죠. 그래서 육식동물은 그 고기만 먹기 때문에 장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소화시키고, 근데 사람은 이제 잡식동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잖아요. 그래서 중간 정도고, 채식동물은 장 길이가 굉장히 큽니다. 식물 성분을 소화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이 길어서 거기를 거치면서 다 소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서양 사람들 주로 육식을 했잖아요. 네, 유목민족들이었을 때 육식을 했으니까 장이 상대적으로 동양인보다는 짧고, 동양인들은 오래전부터 채식, 곡물 위주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장이 좀 더 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적합한 게 식물에 맞는 식물성 유산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 생각하시면서 이제 채소도 많이 먹어야지 뭐 이런 말들 아이들에게도 많이 하시고, 스스로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채소도 드시려고 하고 하루 한 끼 뭐 샐러드도 드시려고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런 걸 아무리 먹어도 이것들을 먹고 자라는 유산균이 없으면 온전히 소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유용한 성분들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식물성 유산균을 같이 섭취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 식물성 유산균으로 만든 식물성 요거트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료를 이제 몇 번 보여드렸는데, 아까 전에 우리 친구들 이제 전화가 오는 길이 사실은 그렇게 쉽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굉장히 먼 길을 거쳐서 우리 몸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길을 이제 환산을 하면 서울에서 뉴욕까지 우리가 가는 것과 똑같은 여정을 거쳐야 되고, 그 여정이 또 쉽지만 않아요. 보면 위산도 견뎌야 되고, 이 안에 소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다 견뎌내면서 장까지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유산균 같은 거 많이 드실 때 발효로 된 것도 많이 드시고 유산균 제대로 많이 드시잖아요. 그거 이제 만드는 과정을 보시면은 일종의, 물론 이제 대부분 많이 살아있는데 냉동인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냉동인간 아직 깨어난 사람 없잖아요. 그죠? 네. 얼렸다가 이제 해동을 하면 굉장히 좀 많이 데미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기를 꼭 해요. 요거트 제품이 라이브 액티브 컬처라고 해서 살아있는 유산균 배양액이 들어갔다고 말을 해야 되고, 유산균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요거트와 함께 유산균을 먹는 게 좋다는 거고, 많은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소화기 질환이 있을 때 요거트를 많이 드시라고 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비건 요거트 S입니다. 그래서 식물성 유산균, 그 다음에 식물성 원료를 통해 가지고 그걸 발효해서 식물성 요거트를 만든 게 비건 요거트 S고요. 이런 브랜드를 저희가 디자인해서 19일 때 출시를 할 거예요. 그때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그 제품을 이제 여러분께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저희 제품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한국 비건 인증원에서 이제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비건, 그러니까 본격한 채식주의 하는 분들만 드시라는 게 아니라 그 기준에 맞췄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기준에 맞춘 식품이라는 것이고요. 이쪽에 비건 인증이 굉장히 까다로운 게 뭐냐면,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제품 공정 자체에 대한 서류 검토도 하고 확인도 해요. 실사도 하고.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최종적인 제품에서 DNA 검사를 해서 동물성 DNA가 인정, 이제 판매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인증을 내줍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 이제 100% 식물성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저희 이제
다른 유산균도 있지만 저희가 개발한 식물성 유산균, 자체 개발한 유산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현재 저희가 연구 개발 중이고요. 이제 좀 있으면 또 임상도 진행할 예정인데 체지방 함량이 증가하는 것, 고탄수화물 식이했을 때 체지방 함량이 증가하는 걸 억제해주는 지금 효능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제품은 콩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두유를 발효한 거죠. 두유를 유산균으로 발효한 건데 두유가 콩이니까 콩에 특히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콩에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이소플라본은 보시는 것처럼 우리 여성 호르몬의 에스트로겐과 거의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치료법 중에도 이제 여성 호르몬 대체 치료법으로 이 이소플라본을 처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성 호르몬이 부족할 때 생기는 게 대부분 이제 갱년기장이 생기고, 그 다음에 피로감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비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트에도 관련이 있어요, 이소플라본이. 그리고 또 이제 여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여성 이제 가슴 사이즈나 이런 것도 관련이 크고요. 그 다음에 골다공증에도 큰 영향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이가 드실 때 특히나 영향을 많이 받는 요소고, 그래서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처방을 잘 안 하는 이유가 금지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보시면 화장품 같은 데도 여성 호르몬 예전에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빼거든요. 이제 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 아니면 유방암이나 난소암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콩에 많이 들어있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트립토판이라는 거예요. 아미노산의 물종인데 이 트립토판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불면증 같은 거 있을 때 트립토판 많이 있는 음식 먹으라는 말씀 가끔 들으실 거예요. 그게 이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이라는 걸로 변환이 되고 세로토닌이 있다가 멜라토닌이라는 걸로 변환이 돼서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루에 1주기를 거치게 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자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해를 보잖아요. 눈떠서 해를 보면 이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이라는 걸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깨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이 세로토닌이 뭐냐면 우울증 처방약으로 쓰이는 거예요. 기분을 좋게 하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이제 세로토닌이 우리가 활동하는 동안에 계속 쌓여 있다가 밤이 돼서 빛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 신호가 꺼지기 때문에 멜라토닌이라는 걸로 변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잘 때가 됐기 때문에 멜라토닌은 숙면을 위해서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콩으로 만들고 식물성 유산균이 들어갔는데 또 하나는 이거를 발효를 했다는 거예요. 아까 발효 음식이 좋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발효 음식이 왜 좋냐?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가 굉장히 풍부한 음식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그 말인즉슨 우리 몸의 소화를 돕는 효소가 충분히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효소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을 충분히 분해를 해서 우리 몸에 유용한 성분들로 분해를 해서 흡수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소화를 돕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사실은 유산균이 다 있습니다. 이 유산균이 모든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많은 사실은 발효 제품들을 우리가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산균이라는 것은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발효 공장. 각각 하나가 발효 공장이고요. 우리 장 속에서 흡수하는 영양분들을 자기들이 다 분해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서 우리 몸에 흡수돼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소플라본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게 이제 콩에 많이 들어있고 여성 호르몬이랑 비슷하죠. 근데 우리 콩에 들어있는 성분이 이거랑 똑같지가 않아요. 요 자체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당인데요. 예, 포도당 할 때 당, 그 당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해요. 근데 박테리아,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들, 그리고 유산균들이 이 당을 다 떼줍니다.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 이 이소플라본 이 형태가 되고 이것들이 우리 몸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지금 유산균이 있고 또 이제 두유 같은 거는 계속 우리 구입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굳이 안 사주셔도 돼요. 근데 왜 저희가 이제 이걸 만들어서 구입을 하라고 하는가 하면 일단은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런 거 이제 기기 같은 거 집에 하나씩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해봤는데 되게 귀찮습니다. 기다려야 되고 시간 맞춰서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집에 세균이 되게 많아요. 알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집에 세균이 굉장히 많아서 이 세균이라는 게 박테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산균을 넣지만 뭔가 잡균하고 같이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깨끗한 형태의 제품을 먹기가 좀 힘들듯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런 깨끗한 시설에서 인증받은 시설에서 멸균된 상태에서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원하는 유산균만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끝으로 이제 또 클린 라벨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데요. 네, 저희 제품은 굉장히 집중해서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클린 라벨. 라벨이 이제 우리 제품에 있는 라벨 있잖아요. 네, 식품 표시사항이거든요. 네, 점점 이제 우리나라 분들도 그 표시사항을 점점 잘 보게 되시는데 예전에 거의 안 봤죠. 뭐가 적혀있는지 칼로리 정도 보시고 설탕 들었네? 아니면 칼로리가 높네? 이 정도만 보시잖아요. 근데 원료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클린 라벨이라는 건 그 안에 들어가는 원료가 클린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라벨 자체가 클린하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팔리는 그릭 요거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 글씨 잘 보기도 힘들죠. 확대 있는데도 그런데 굉장히 많은 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변성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혼합, 가공, 일단 벌써 이제 안 좋은 것들, 인공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원료를 적게 넣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꼼수를 좀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사항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클린하지 않은 라벨이고, 클린하지 않은 원료를 썼고 라벨 자체가 지정을 하죠. 근데 저희 제품은 이게 됩니다. 들어가는 원료가 이 정도가 다고 원재료를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클린한 원료만 쓰고, 그러니까 라벨이 클린하게 나타나는 거죠. 저희 제품은 사실은 들어간 것보다 안 들어간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유 성분 안 들어가 있고 설탕 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GMO 쓰지 않고, 그 다음에 글루텐이 들어가지 않고, 유제품도 없고, 콜레스테롤도 없고, 인공 착향료 같은 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희 제품 좀 그때 그 컨벤션에 오셔가지고 시음해보셨으면 아시는데 꽤 맛있잖아요. 그래서 설탕이 없는데 사실은 저희가 좀 만들어보면 설탕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설탕만큼 맛있는 게 없습니다. 설탕을 빼면 맛이 없고 어떤 분들은 설탕 좀 넣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몸에 안 좋죠. 이제 계속. 그래서 저희가 맛을 내기 위해서 대체의 단어를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그걸 썼는데 그게 이제 팔라티노스라는 거고요. 이거는 설탕이랑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GI 수치라고 해서 이제 글루코스 인덱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당을 흡수하는 거를 이제 정도를 매겨놨어요. 설탕을 100을, 그러니까 포도당을 100을 흡수했을 때 설탕이 얼마만큼, 이 당이 얼마만큼 흡수됩니다. 이거는 이제 팔라티너스는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당 흡수가 굉장히 천천히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가지신 분들도 설탕 대체제를 쓸 수 있는 그 당이고요. 부가적으로 이제 스트레스 같은 걸 낮춰주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는 당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사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냥 유일한 제품이냐 그러면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제품 같은 제품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풀무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풀무원이 진작부터 식물성 유산균을 관심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제품도 예전부터 계속 나오고 저희가 추가했던 소이 비거트, 그러니까 소이 요거트도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팔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효를 제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팔고 있지 않고, 그래서 이 제품은 뭐냐면 유산균을 넣은 거예요. 그 야채 음료 같은 데다가 유산균을 넣은 거예요. 발효를 하면. 아까 전에 발효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발효가 되지 않고 유산균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그냥 음료 마시고 유산균 제제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만든 거고, 그 이유는 식물성 유산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척박한 환경에 자라니까 발효를 멈추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 공정을 찾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놔두시면은 김치처럼 계속 익어갑니다. 그런 맛이 변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추구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도 꽤 잘 팔리고 있는 제품입니다. 아주 큰 브랜드는 아닌데 되게 비싼 거라서 거의 4,000원 넘게 해서 파는데 이 제품은 그 식물 성분 쓰고 그런 건 다 좋은데 맛을 내기 위해서 원당을 써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정백당 쓰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하고 대신에 굉장히 달아요. 오늘은 그 이유가 뭐냐면 매실청은 그냥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청이라는 건 사실은 설탕이에요. 설탕. 조청, 엿기름 이런 거 다 설탕이잖아요. 그런 걸 넣어가지고 맛을 낸다. 근데 저희는 그런 꼼수를 부리지 않고 제대로 만들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좀 마무리를 하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비건이 되시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고기를 끊어야 된다. 고기가 독이다. 우유 먹으면 죽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모든 삶의 분야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지만 균형이 많이 깨져 있어요. 먹는 것 자체도 균형이 많이 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골고루 먹는 거에 비해서 육식을 너무 많이 하고 동물성 제품들을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균형을 찾으시라는 얘기고 그 균형을 찾기 위한 대안을 찾으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제 고기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고깃집 가서 고기 먹을 때 고기만 계속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쌈 싸서 드시죠. 그죠? 일반은 건강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맛있기도 하니까. 이 정도의 정성만 일단은 들이셔서 균형을 찾아보시는 노력을 하시길 좀 바랍니다. 이유식 먹고 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오래전에 우리 엄마 아저씨나 아니면 분유를 먹었어요. 먹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있나요? 아니죠. 좀만 지나면 젖을 뺍니다. 젖을 떼고 말 그대로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유식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시작했는데 우리는 나이 먹어서 늙을 때까지 소젖을 떼지를 못해요. 이제는 그 소젖을 떼고 제2의 이유식을 여러분들이 섭취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준비한 게 비건 요거트 S고요. 예, 곧 출시되니까 한번 맛보시고 또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균형을 찾기 위해서 다른 걸 드시더라도 이거부터 시작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생활의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